데코레이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에 사용하는 데코레이터, 메소드에 사용하는 데코레이터, 프로퍼티에 사용하는 데코레이터, 파라미터에 사용하는 데코레이터가 있는데 앵귤러 2 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를 이미 경험하셨겠죠. 뭐 파라미터 안에 뭐 쓰는 것도 많이 쓰실 거고, 그죠? 그리고 시작할 때 컴포넌트 이것도 그거죠. 그래서 걔네가 실제로 속안에 어떻게 구현됐는지는 네, 그동안 몰랐지만 이제 이걸 쭉 보시면서 아 대충 이렇게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데코레이터는 이건 했죠. 모든 데코레이터는 그냥 펑션이에요. 그리고 펑션의 이름을 갖다 부르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클래스 데코레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예제였지? 펑션이라고 했으니까 펑션 하나 만들어 볼게요. 펑션 hello. 얘는 컴파일 된 거 보는 거니까 좀 줄일게요. hello. 뭐 이렇게 했다 칠게요. 그냥 펑션 하나 만들었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클래스만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클래스에 이제 데코레이터를 쓰려면 그냥 골뱅이 hello 하면 돼요. 그래 에러가 뜨겠죠. 뭐 문제가 있다고. 뭔가 데코레이터의 시그니처랑 맞지 않다는 의미예요. 이 클래스의 데코레이터의 시그니처는 하나밖에 없어요. 옵셔널 한 게 있나? 뭐냐면은 컨스트럭터 펑션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타입이 펑션이겠죠. 펑션. 그럼 에러가 안 나죠. 일단 에러가 안 나요. 뭔지 몰라요. 근데 에러가 안 나요. 그리고 모르니까 일단 뭔지 모르니까 펑션을 한번 출력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커맨드 쉬프트 B 하고 한번 컴파일은 잘 되겠죠. 실행하면 펑션이 나와요. 안 보이시나요? 좀 위로 올릴까요? 이거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너무 좁은데? 이 정도 괜찮을까요? 네. 첫 번째 특징을 알았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딱히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아도 데코레이터가 실행된다는 거.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인자로 컨스트럭터 펑션을 가져가는데 그 펑션은 여기는 펄슨의 컨스트럭터 펑션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클래스의 데코레이터가 가장 쉬워요. 이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이렇게만 잘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데코레이터를 팩토리로 사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펑션 하나 더 만들게요. hello factory 하고 얘는 이제 우리가 주고 싶은 거 아무거나 뭐 할까요? 변수명 정하는 게 제일 어렵죠. show 하고 얘는 그냥 불린 형태로 받을게요. 그럼 얘는 인자를 받고 얘가 하는 거는 hello를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거나예요. 그러면 리턴을 하는데 hello 함수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받아서 리턴하는 건데 만약에 팩토리를 쇼하려면 hello를 쓰고 아니면 그냥 아무 팩토리 함수를 데코레이터를 쓰지 않는다의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제 hello가 아니라 hello 팩토리로 부르고 여기다가 보여줄 건지 안 보여줄 건지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보여줄래. 보여준다는 얘기는 지금 그냥 콘솔 로그를 찍는다는 얘기인 것 뿐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커맨드 쉬프트 B 누르고 실행을 해보면 나오죠. 근데 원래 나왔으니까 별로 안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false를 해볼게요. 하면 또 커맨드 쉬프트 B 해야 돼요. 그래서 하고 다시 실행하면 이번엔 안 나와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쇼, 안 쇼 하려고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인자를 넣어서 소관에서 뭔가 작업을 한 다음에 팩토리로 처리를 하는 방식이 더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거 빼고 띡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 펑션의 클래스에 데코레이터 쓰는 거는 이렇게 그냥 직접 쓰는 거랑, 어쨌든 결론은 그 펑션에 컨스트럭터 인자가 있는 거, 그거를 함수를 넣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있죠. 헬로 팩토리는 팩토리 스타일. 여기 보시면 팩토리 스타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조금 더 어드밴스드 해볼게요. 이걸 집어치고 목표가 뚜렷한 애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헬로우라는 애가 할 일은 뭐냐면은, 헬로우라는 애가 어노테이션 되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헬로우라는 메서드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헬로우라는 데코레이터를 다루면 헬로우라는 데코레이터 실행하고 얘를 컨스트럭터 펑션을 가진 이 컨스트럭터의 프로토타입으로 헬로우라는 함수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헬로우라고 말을 할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커맨드 쉬프트 B 누르고 실행을 해봐야 실행이 되진 않겠죠. 왜냐면 얘가 한 일은 로그를 찍거나 뭐 기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얘를 추가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이 소스를 한번 실행하는 순간에는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뭔가 인스턴스를 만들면 걔는 hello라는 펑션을 부를 수 있겠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이거 어떻게 커버해야 될지 아직 고민 중인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점이 있냐면 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그러면 const p는 new person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p.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hello를 하고 싶은 거죠. 안 뜨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헬퍼를 줄 때 이 클래스에 지금 헬로우가 없고 외부의 어떤 데코레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 적폐의 대상을 잠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어오면 에러는 당연히 나지 않겠지만 실행이 되는지가 문제겠죠. 런타임에.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스프링 하시는 분들 이거 뭐라 부르죠? 이 기법을 뭐라 부르죠? 스프링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스프링 하시는 분 없으세요? 솔직히 스프링 하시는 거 아니에요? 스프링 하실 때 이걸 무슨 기법이라 부르잖아요. 이렇게 함수를 일괄적으로 추가하는 거. 제가 몰라서 막 이름을 얘기 못 하겠어요. 있어요, 분명히. 그런 거예요. 어쨌든 런타임에 뭔가 추가하는 느낌인 거죠. 걔네는. 어쨌든 타입을 이렇게 바꾸고 얘를 커맨드 쉬프트 B 하고. 안 물어볼 테니까 스프링 하시는 분 손 한번. AOT? AOP 그래 맞아요. 제가 좀 했어요 그래도. 예. 헬로우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느낌 맞는 거잖아요. AOP.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함수를 이제 추가해서 만약에 데코레이터 붙인 애들이 뭔가 데코레이터를 다 붙이면 되겠죠. 제가 뭐 로그를 어떻게 처리할 때라든가 뭐 쭉 붙인 다음에 그냥 부르면 호출이 되니까 프레임워크 같은 거 만들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메소드에 데코레이터를 붙이는 일을 해볼게요. 조금 더 복잡하긴 해요. 메소드에 데코레이터 붙이는 일은. 자, 메소드에 데코레이터를 붙이기 위해서 그냥 이 펄슨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펄슨 클래스는 컨스트럭터가 있고요. 그리고 헬로라는 함수를 갖다 이제 박은 거예요. 똑같이 그냥 다짜고짜 이 함수에다가 데코레이터를 박아 볼게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우리는 아까 팩토리 패턴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박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데코레이터는 펑션이니까 그냥 펑션을 만들면 돼요. 펑션 아니 이게 뭐지? 에디터블 계속 에러가 나요. 뭐 시그니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시그니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is 뭐 제가 이렇게 했나? can be editorable 맞죠? 예. 얘를 불린 타입으로 넣을게요. 그래도 똑같이 에러는 나요. 왜냐면 이거는 그 데코레이터 펑션의 시그니처가 맞지 않아서 나는 에러인 거니까 팩토리 패턴 쓴다 했잖아요. 얘를 리턴하는 거예요. 리턴 펑션을 리턴 하겠죠. 얘는 이제 얘가 진짜 데코레이터 펑션이고요. 이렇게 리턴 하는데 아직도 에러가 나는 거는 이 펑션의 시그니처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고유의 시그니처가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타겟이에요. 타겟은 뭔지 모르잖아요. 타겟이 알 수도 있겠죠. 뭐 여기서만 쓸 데코레이터면. 근데 데코레이터를 여기서만 쓰려고 만드는 건 미친 짓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건 any가 많죠. 적폐의 대상.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메서드의 프롭스가 아니고 메소드의 네임인가? 그냥 복사할게요. 이름이 어려워요. 네, 이렇게 세 개를 넣으면 돼요. 첫 번째는 타겟, 그리고 두 번째는 prop name, 세 번째는 description. 이 description이 뭐냐면은 그 왜 ES6부터 나온 그 define property 그 펑션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define 여기 있다. 왜 드가 들어가 있지? define property. 네, 여기 요거예요, 요거. 여기에 이 디스크립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럼 콘솔 찍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콘솔.로그를 하나씩 찍어봅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려면 커맨드 쉬프트 B 실행이 아니고 컴파일하고 실행하면 이게 뭐 나왔어요. 첫 번째는 펄슨, 타겟이 펄슨이라는 펄슨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함수의 이름이죠. hello, from name이니까 걔가 문자열로 튀어나온 거고, 세 번째가 아이고 자꾸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디스크립션이에요. 이 디스크립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스크립션이 요건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디스크립션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디스크립션에 이런 속성들이 있는 거고, 이 속성들을 제어해 줘서 뭔가 변화를 주는 이런 예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이 에디터블이잖아요. 그래서 펑션을 제작성할 수 없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굳이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냥 뭐 리드 온리를 한다든 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여기 와서. 네, 어쨌든 디스크립션 점 이게 나오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왜냐면 왜 이게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프로퍼티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애가 구현이 데피니션이 돼 있겠죠. 여기 보시면 ES6에 데피니션 돼 있으니까 여기 옵셔널한 애들도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돼요. 뭐 바꿀까? 라이터블 안 되게 하자. 라이터블을 언제 안 되게 하냐면은 내가 에디터블을 폴스로 했을 때, 그러니까 밸류 값이 can be 에디터블이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처리하고 이제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해보려면 일단 p는 자꾸 까먹네. new 펄슨에 일단 p.hello를 할 수 있겠죠. 일단 실행해서 헬로우가 튀어나오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네, 헬로우가 튀어나오죠. 헬로우. 그리고 이제 p를 바꿔볼 거예요. p.hello는 펑션, 이번에는 컨솔 헬로우 말고 월드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p.hellow 하면 저장을 하고 커맨드 쉬프트 B 하시면 헬로우 월드. 왜냐면 에디터블이 true니까요. 얘를 이제 false로 바꿔주면 안 바뀌고 그냥 헬로우 출력되는, 이게 네 제가 준비한 예제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팩토리를 썼다는 사실은 왜 팩토리를 썼겠어요? can be editable을 써야 되니까. 얘를 그냥 부르면 can be editable이라는 인자 자체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펑션으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데코레이터 펑션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프로퍼티의 데코레이터를 해볼게요. 비슷한 예제예요. 근데 똑같은 걸 왜 하냐, 비슷한데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프로퍼티의 데코레이터의 시그니처와 클래스의 데코레이터의 시그니처와 메소드의 데코레이터의 시그니처와 파라미터의 데코레이터의 시그니처가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볼게요. 그러면 컨스트럭터 두고 얘는 그냥 날려버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무거나. 네임 스트링은 네, 제 이름을 넣었죠. 그 다음에 얘한테 데코레이터를 주는 거예요. 얘는 비슷한데요. 라이터블 하시고 얘도 똑같이 true 하시고 똑같이 이제 그냥 펑션을 만들면 돼요. 펑션, 아까 지운 게 좀 아깝네요. 전 타자가 빠르니까. can be writable, 얘도 불린 타입. 그렇게 하고 아까 전처럼 똑같이 리턴을 해줘야죠. 팩토리로 만들어서 그 데코레이터 펑션을 만들어줘요. 여기에 이제 시그니처가 다르기 때문에 또 나오는 건데, 얘 시그니처 뭐냐면은 타겟은 똑같고요. 디스크립션이 없어요. 디스크립션이 없는 거에 대한 특이한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면, 똑같이 타겟이랑 props name을 한번 prop name을 먼저 빼내 볼게요. 이거 뭐죠? 왜?
세미콜론이 찍혔네요. 컴파일 하시고 다시 실행해 보시면 네, 펄스 타겟은 펄스는 이거를 의미하는 거고 프롭 네임은 네임이 나왔어요. 이 네임은 요 네임이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의 리턴이 디스크립션이에요. 그래서 리턴형이 있는 거죠. 리턴형이 있는 건데 뭐냐면 아까 전에 뭐였죠? 아까 전에 에디터블이었나? 뭐 엄청 복잡하네. 커닝. 라이터블. 이렇게 때리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리턴을 넣으니까 얘가 갑자기 뭐라고 블라블라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제가 제대로 해보진 않았지만 애니로 처리를 하면 일단 사라집니다. 적폐의 대상이 자꾸 나오죠. 컴파일을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p.name을 한번 출력해 봐야 돼요. 출력을 해보면 라이터블이 true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상태죠. 마크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false로 바꾸면 뭐가 나올까요? 에러가 나네. 리드 온리 프로퍼티에다가 제가 마크란 이름을 넣었더니 에러가 나요. 라이트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퍼티 데코레이터는 이런 시그니처를 가지고 디스크립션을 리턴해주는 형태로 처리를 하고, 디스크립션 리턴 안 하면 그냥 변화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중간에 뭘 처리를 해주겠죠. 마지막으로 파라미터 데코레이터예요. 파라미터 데코레이터도 많이 쓰는, 앵귤러에서도 나오는 데코레이터죠.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 놓고 hello라는 펑션을 하나 만들게요. 왜냐면 얘한테도 한번 데코레이터, 그 파라미터 데코레이터를 줘보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할게요. 그럼 만들 때 인자 넣어줘야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만들기만 할게요. 사실 만들지도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에이지라는 애한테 골뱅이 데코레이터를 주는 거예요. 프린트라는 데코레이터를 하나 주고, 똑같이 얘도 골뱅이 프린트라는 애를 줄게요. 그러면은 프린트라는 함수를 그냥 만들면 그만이겠죠. 이번에는 특별히 뭐 인자를 주지 않은 상태니까 여기에 그냥 콜 시그니처를 바로 줄게요. 그러면 요게 콜 시그니처예요. 다 다르다고 했죠. 얘는 뭐냐면 타겟은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시그니처고, 메소드 네임 뭔지 대충 유추가 되시죠. 이게 나오겠죠. 컨스트럭터나 헬로우. 파라미터 인덱스, 이게 0번째고 첫 번째가 아닐까요?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그러면 찍어보면 돼요. 바로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 하니까 에러가 났어요. 무슨 에러죠, 이거? 오버로드. 뭔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안 나네요.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냥 뻔한 이름 쓰면 가끔 날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건 헬로우. 이 헬로우는 타겟이 펄슨이네. 요에요. 헬로우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 0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인덱스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애가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일부러 두 번째 애도 넣은 건데, 컨스트럭터 애는 형태가 약간 틀리죠. 메서드 이름도 undefined로 뜨고, 파라미터 인덱스만 같고 나머지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정상적인 파라미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